우리가 똑같아. 행정심판은 당사자가 누구누구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 그 상대방이 되는 피청구인, 그치? 그리고 판정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그러면 참가인이 될 수 있잖아, 그치? 예, 그 논리가 똑같아. 그래서 행정소송의 당사자, 행정소송을 이제 원고나 피고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그죠? 그래서 두째 줄 거기 밑줄 친다. 뭐라 했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도 될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고 또 누가 될 수 있어?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여기서 포인트 뭐야?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같은 단체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누구의 이름으로? 행정심판하고 똑같아. 누구의 이름으로? 응? 단체의 이름으로. 대표자나 관리인을 통해서. 소송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소송을 실제 제기하겠지? 근데 소장에는 누가 소송하는 거로 이름 써? 그 법인 아닌 단체가 소송하는 거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셋째 줄이 중요하다. 단체의 이름으로. 행정심판하고 똑같아. 근데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 제기.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단체의 이름으로. 응? 그 밑에 판례는 뭐 거의 한 번 나온 적도 있다. 자, 여기 도롱뇽, 응? 동물 같은 동물은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구제받기 위해 소송하는 거거든. 근데 도롱뇽이라는 거는 이제 동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돼요. 응?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라는 게 없잖아. 권리를 갖는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언급했었지. 소송을 제기했는데 도롱뇽과 그의 친구들이란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도롱뇽은 권리를 침해받는 자가 아니니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응? 네, 간단히 알고요. 그 다음에 원고 적격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제 소송을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행정 조치에 대해서 행정 처분에 대해서 소송할 자격, 그거는 그 처분 때문에 자기의 법적 이익을 침해받은 자만 소송할 자격이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 원고 적격에서는 키워드가 뭐야?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 이렇게 썼는데 공통된 단어가 뭐야? 어떤 처분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이 무효인지 등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또 부작위법 확인소송은 뭐야?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 다 공통된 용어가 뭐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래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자기의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해서 그 법적 이익을 구제받을 입장에 있는 사람만 그 어떤 특정한 처분에 대해서 소송할 자격이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은 다 법률상 이익이라는 게 키워드야. 근데 행정심판도 법률상 이익 있는 자만 청구할 수 있어. 그지? 그 법률상 이익인데 시험 문제 정당한 이익 있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단 말이야. 법률상 이익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써야 돼. 응? 법률상 이익. 그럼 다음 페이지 가면 법률상 이익이란 어떤 의미래? 빨리 말하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말하는 거야.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첫째 끝에 통설 판례는 법률상 이익이란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고 한다. 응? 그래서 설들이 또 몇 개 있어요. 법률상 이익을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고 설이 뭐 권리를 의미한다 라고 보는 설도 있고, 근데 권리라는 걸 옛날에는 좁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법이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이익을 권리라고 옛날에 좁게 봤는데 이제 오늘날에서는 법이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법의 해석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까지도 해석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고 있는 거다 인정되면 그것도 법이 보호하는 이익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봐, 권리를. 그래서 두 번째 견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의미한다. 응? 그래서 내용도 보자. 이 행정소송법이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만을 의미하며 반사적 이익은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 아니라는 걸 이미 배웠지? 응? 반사적 이익은 반사적 이익을 누리다가 행정조치에서 이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침해받아도 소송 제기할 자격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예 중에 어떤 예들이 있었지? 목욕탕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근처에 또 딴 사람한테 신규 목욕탕 영업허가를 내주니까 기존에 허가받아 영업하던 목욕탕 주인이, 그지? 아니 이 동네에 목욕탕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왜 또 목욕탕을 신규로 허가를 또 내줘가지고 자기 손님 줄게 만들었냐, 이 침해했다 이래가지고 신규 목욕탕 허가 내준 거 취소해라 소송했는데 소송할 자격이 없다는 거잖아. 왜? 논리가 어떻게 돼? 목욕탕 영업 허가는 너만 이 동네에서 영업해라고 독점할 권리를, 독점적인 영업권 권리를 주는 게 아니다. 너는 요건 가졌으니까 자유롭게 영업해도 돼 하고 금지를 풀어준 것뿐이고, 그래서 금지가 풀려서 자유롭게 영업해서 돈을 벌어왔다, 이익 본 건 이제 아무나 요건을 갖춰서 허가받지 않으면 아무나 자유롭게 목욕탕 영업을 못하도록 금지한 데 따라 다른 사람은 금지가 돼서 허가받지 않으면 못하게 돼서 그에 따른 반사적 효과로서 이미 허가받은 자기는 영업을 해서 이익을 누려온, 반사적 이익을 누려온 거에 불과하다. 이제 반사적 이익을 누려오다가 신규 허가로 인해 못 받게 했더라도 이익을 더 이상 옛날만큼 누리지 못하게 됐더라도 감수해야 되는 거다. 이 판결이잖아, 그지? 또 기억나는 거 뭐가 있지? 의사하고 한의사하고 싸운 적이 있지, 그지? 무슨 사건이 있어요? 정부에서 양약사들한테도 뭐 한약 과목 몇 과목 시험 봐서 합격하면 그 한약을 만들어 팔도록 정부가 허용을 했더니 한의사들이 반발했어, 그지? 그래갖고 그 약사들한테도 한약 만들어 팔도록 허용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이익을 침해한다 이러고 이제 소송을 냈는데, 이거 한의사 면허가 뭐야? 영업 허가야, 그냥 허가. 그거 니네만 한약 만들어 팔 독점권을 준다 이런 조치가 아니라고. 소위 우리가 배운 특허가 아니야. 단순한 금지 풀어준 허가에 불과. 그래서 아까 목욕탕 영업 허가처럼 그 정부가 공익 목적을 위해서 아무나 한약을 만들어 팔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해 놓은 데 따라 기존에 이미 허가를 받은 한의사들이 한약을 만들어 팔아온 거는 공익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금지한 데 따라 반사적으로 누려온 이익일 뿐 법적으로 지네만 한약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독점할 권리를 부여한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반사적 이익을 누려오다가 이제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약사들에게도 한약 만들어 파는 걸 허용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한의사들이 누려온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그건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다. 소송할 적이 없다. 법이 보호하는 권리, 이익 침해가 아니야. 응? 네, 그런 논리였죠. 그게 다 앞에 연결되죠. 그래서 법률상 보호 이익이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통설 판례 입장이고,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란 옛날식의 좁은 의미의 권리, 즉 법이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법 해석을 통해서도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고 있다. 그런 것도 법이 보호하는 이유로 인정. 좀 더 넓게 잡는 거죠. 예, 법률상 보호 이익설. 그래서 반사적 이익은 제외. 예, 그 부분만 잘 이해하세요. 뭐 깊이 있게 할 필요도 없고 그 정도만 하면 충분. 법률상 이익 있는 자만이 소송 제기할 자격이 있다. 그러면 그 밑에 문장이 동그라미 2번 보면 키워드가 뭐냐면 제3자. 어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뭐가 있으면, 항상 따라보는 게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그럼 무슨 말이야? 제3자도 어떤 누군가한테 해준 행정,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공부한 거로 따지면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뭐가 있지? A라는 사람에게 지난번에 얘기했대. 공장 건축허가 내주면 허가 처분을 내줬어. 그러면 상대방한테는 이익이 되는데 제3자인 인근 주민은 법이 보호하는 뭐 환경 이익을 침해당한다. 그러면 제3자인 인근 주민도 자기의 법이 보호하는 이익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A에게 내준 공장 건축허가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자격, 원고적격 인정되는 거지. 그래서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이게 키워드지 뭐.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누구든지, 사람이든 법인이든 법인 아닌 단체든 다 소송이 구제받기 소송할 자격이 인정.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3항은 넘어가고 4항이 또 중요하다. 4항 문장으로 한번 읽어보자. 판례는 여러분 우리가 행정처분,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엔 법집행조치, 행정처분으로 법이 보호하는 이익 침해받는 자는 주로 누구야? 일반 국민이잖아. 보통 이 항고소, 행정소송은 국민이 제기합니다. 국민이 원고가 되는 게 보통이야. 그런데 예전에 없던 일이 생겨났어. 그러니까 어떤 국가 행정기관의 어떤 조치 때문에 다른 행정기관이 자기네 이익 침해받았다고 소송을 낸 거야. 응? 그래서 2번 보니까 4번 보니까 어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경우 원칙적으로는 행정처분 때문에 법이 보호하는 이익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거야, 원칙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한 자체장의 어떤 무슨 조치를 해라 하고 요구해 온 거에 불응한 상대방의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중대한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럼 기관 간에 다툼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 기관 간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기관 간에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는 거지? 아까 행정소송 중에 무슨 소송이 있어? 기관 간에 권한 다툼이 일어나면 무슨 소송? 기관 소송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지 원래는. 근데 기관 소송이라는 게 가능하려면 개별 법률에 이게 규정이 있어야만 돼요. 누가 누구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면 여기 4번의 셋째 줄까지 기관 간에 지금 다른 기관이 한 조치로 어떤 다른 기관이 자기네의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야. 응? 그런데 이걸 원칙대로 가면 기관 소송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다투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기관 소송은 법에 따로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 근데 규정이 없어. 그러면 기관 소송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데 어떤 다른 기관의 조치로 인해 이제 상대방 기관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싸우는 방법이 없다면 절차가 없다면 할 수 없이 뭐야? 이것도 그 취소 소송 이런 항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길밖에 없다 하면서 인정해 준 사례 소송할 자격을. 그러면 4번에 그는 뭐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눈으로 한번 쭉 읽었지? 그럼 봐. 실제 사건을 봐. 자, 판례 1번. 자, 1번을 보면 자, 누구하고 싸우나를 잘 생각해 보죠. 자, 거기에 밑줄 친 데 가면 넷째 끝에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실제 사건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어. 응? 위원장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그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했어. 그러면 봐.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도 국가기관이고, 그지? 응? 국민권익위원회도 국가기관이야. 근데 그 앞에 이제 밑줄 치기 이전에 문장을 읽어보면 어떤 사안이 있었던 거야? 사건을 보니까. 이 어떤 공무원이 있는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야. 응? 근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뭔가 잘못했다고 경기도 자기가 근무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뭔가 징계를 하려고 한대. 응? 그래갖고 이 징계받을 입장에 있는 이 공무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억울하다 하고 신청을 했나 봐. 근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뭐 조사하더니 야, 얘는 이거 징계할 사안이 아닌데 왜 징계하냐? 이래가지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에 걔 징계하려는 거 철회하고 하지 마라. 이러고 이제 말하면 요구를 한 거야. 응?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이 왜 그래? 하면서 이제 반발하는 거야.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응? 서로 반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법원에다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그 징계하지 말라고 요구한 거 있지? 이거 취소해라! 소송을 낸 거야. 응? 근데 문제는 이제 또 다른 국가기관이 행한 조치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이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소송할 자격이 인정되느냐가 문제된 거야. 근데 별다른 다툴 수 있는 다른 소송이 규정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 취소송으로 다투게 해야 된다. 이게 인정한 거야. 그지? 그래서 시험에 있어서 끝부분 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가 항한 그 징계하는 조치 취소해라 이런 거 이 요구에 승복을 못하면 그거 소송할 자격 있다. 인정된 사례. 응? 1번 봤지?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온다. 뭐냐면 4번. 아니야, 4번이 아니라 5번. 네. 5번으로 보세요. 5번 보면 역시 국민권익위원회 나오고 누가 나와요? 소방청장. 응? 그 둘만 밑줄 쳐놓으면 알 거야. 그러면 비슷한 거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뭐 하라고 이제 시정 요구를 한 거지. 응?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방청장이 반발.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방청장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 자격 있다. 인정된 사례. 그치? 응? 1번하고 5번이 거의 똑같은 논리야. 응? 하나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고 5번은 소방청장이 다툰 사건. 응? 결론은 뭐야? 소송할 자격 있다. 공고 자격 있다. 응? 인정한 사례. 그 다음에 그 앞에 가서 2번 판례. 2번 판례는 자 건축협의 취소라는 게 나옵니다. 응? 건축협의 취소. 그 제목이고 요게 핵심 결론 두 가지. 건축협의 취소는 그러니까 이게 건축협의라는 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개인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축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이제 허가 신청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지. 일반 국민은. 그지? 근데 행정기관끼리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인천시장이 저 충청남도 어디 갈까? 저 서천? 아니 바닷가 어디지? 충청남도 보령이라고 하자. 충청남도 보령에다가 뭔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인천시장이 뭐 이런 용도 건물 뭐 인천시 뭐 청소년 수련원 이런 거라 충남의 보령 앞바다에다가 뭐 땅을 사고 거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 보령이니까 보령시장한테 건축 이거 허락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허가라고 표현 안 쓰고 건축협의라고 표현하는 거야. 응? 지방자치단체 간에. 그래서 지금 가정을 해보자. 인천시장이 보령에 있는 바닷가 땅에다가 청소년 수련원을 건축하기 위해서 보령시장하고 이제 건축 허가 받은 거야. 말하자면 건축 협의를 해서 다 건축하는 걸로 다 확정이 났는데 갑자기 보령시장이 그 협의했던 걸 없애버린 거야. 취소 다시. 그리고 인천시장이 열받았어. 그지? 그러면 보령시장이 건축 합의했던 거 취소한 거 이것 때문에 자기 인천시 피해 입었다고 인천시장이 그 보령시장의 건축협의 취소를 위법이다. 취소한 행위가 위법이다 하고 다시 판결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문제란 말이야. 응? 그러면 공부할 게 두 가지. 하나는 뭐야? 자, 건축협의 취소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응? 그 얘기 썼어 안 썼어? 그 썼지. 건축협의 취소는 둘째 주 끝에 처분에 해당한다. 응? 그 시험 문제 이것만도 자주 낸 편이야. 건축협의 취소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아니냐. 응? 이게 첫 번째 논점. 그래서 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두 번째 논점 뭐야? 그러면 취소 건축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합의를 했었는데 그거를 취소당한 상대방 지방자치단체장은 뭐야? 그 건축 협의를 해줬던 그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행정소송 제기할 자격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밑줄 친 부분이지. 응? 그 취소당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말하면 건축 허가권을 갖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을 피고로 해서 취소송 제기할 자격이 있다. 그지? 응. 이것도 기관 간에
기관이 원고가 돼서 다투는 거잖아. 다른 지방자치단체 장애 조치에 대해서, 그지? 일반 국민이 다투는 게 아니고, 그지? 예, 이런 걸 이제 최근에 이런 게 인정되고 있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3번 판례 공부할 때 넷째 주 끝에 굵은 글씨 하나 썼네. 3번 판례.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 결정. 여기 제목이랬지. 첫 번째 공부할 거. 이제 그러니까 줄여 공부하면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를 했대. 그러니까 어떤 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잘못한 거 있으니까 징계해라 하고 요구한 거지, 감사원에서. 근데 징계 요구만 된 단계에서는 아직은 징계 처분이 내려진 건 아닙니다. 감사원이 징계 요구를 하면 해당 기관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결정을 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최종 징계 처분을 내려야 그게 이제 공무원한테 법적 불이익이 생기는 처분이 되는 거야. 근데 감사원에서 그 공무원이 속한 기관에다 제 공무원을 징계해라 하고 징계 요구만 내린 단계는 아직은 해당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아직 변동이 생긴 건 없으니까 감사원의 징계 요구, 또 징계 요구를 받고 해당 공무원과 해당 기관에서 감사원에 이거 징계 요구는 좀 부당하다, 다시 심사 결정해달라고 신청을 감사원에 다시 했는데 감사원에서 다시 그 징계 요구한 거 아무 문제 없다 하고 재심이 결정한 거, 이것도 아직 처분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감사원의 징계 요구 및 재심사 요구를 받고 징계 요구는 문제 없다라고 재심이 결정한 것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아직은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직접 아직은 아무런 변동이 생긴 건 없다. 그래서 처분이 아니라고 했다는 얘기죠. 여기선 그것만 봐. 처분인지 아닌지만. 알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4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기 굵은 글씨 읽어봐. 외우지 말고. 법이 어떤 특정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뭔가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에 안 따르면 그 안 따르는 행정기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또 제재를 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대. 그런데 그러면 제재 조치를 받은 해당 기관이 승복을 못한다. 그러면 이게 기관 간의 다툼이 되면 기관 소송으로 해결하도록 법이 정했다면 그 방법을 쓰면 되는데 다른 규정이 없어. 그러면 할 수 없이 어떻게 돼? 취소해달라 이런 행정소송인 취소송 같은 거로 다투도록 허용하는 길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까 왼쪽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4번 문장 읽은 그 취지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암기할 거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통은 행정소송 제기는 이제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으로 법적 불이익을 받은 일반 국민, 개인이든 단체든 일반 국민이 보통 제기를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국가기관이 다른 기관에게 한 어떤 조치에 대해서 그 상대방 기관이 그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치? 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6번. 자, 원고 적격은 뭐라고? 소송 요건이야. 그럼 아까 배웠지? 소송 요건을 구비했느냐 안 했느냐는 법원이 직권으로 알아서 조사하게 돼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원고 적격이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했느냐는 소송 요건의 하나이다. 응? 그리고 그래서 셋째 주 끝에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다. 응? 자, 그러면 그 문장을 읽어보자. 원고 적격은 소송 요건에 한다. 그럼 소송 요건은 언제까지 구비되어 있어야 될까요? 소송 제기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소송 진행 중에도 계속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소송 요건이 결여되면 재판하다가도 각하시켜버립니다. 소송 요건은 원고 적격 소송 요건의 하나. 언제까지 존속해야 돼? 사실심, 2심은 물론이거냐, 상고심이 어디라 그랬지?
대법원. 응? 그러니까 모든 재판 단계에서 소송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응? 어떤 재판 단계에서든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면 각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응?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셋째 줄, 어떤 행정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냐, 즉 원고 적격 있는 자냐는, 자가 소송을 했느냐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겠는 사항이고, 뭐 원고 적격이 있네 없네 당사자가 주장하는 건 법원이 판단 내리는데 참고할 사항밖에 안 되고, 결국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응? 따라서 법원이 어떻게 됐대? 그 문장에서 밑에서 당사자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했든 안 했든 그건 법원이 알아서 할 사항입니다. 당사자 주장을 한다 그래서 주장을 꼭 심사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 잘못 내렸다라고 위법 사유로 뭐 삼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하여튼 핵심 결론은 뭐지? 그 5항을 읽어보니까 원고 적격은 소송 요건의 하나로서 모든 재판 단계에서 충족되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論점은 원고 적격은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요건이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할 사항이다. 당사자가 원고 적격이 있습니다 하고 뭐 주장했어도 그걸 법원이 고려하지 않았다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응?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판례들은 이제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자, 판례 1번을 읽어보자.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은 어떤 법집행조치인 행정처분의 근거법 및 관련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거고, 단지 법이 보호하자는 이익은 공익만인데, 그 공익을 위해서 행정기관이 법집행을 해서 그 공익 목적이 보호되는 결과로 모든 국민 다,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누리는 어떤 일반적이거나 간접적 추상적 이익은 여기서 말하는 소송 제기할 자격인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1번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1-1도 마찬가지고, 그지? 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공부했는데 3번도 이미 한 거잖아.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원 제기할 자격이 있다. 읽은 거니까 아까. 4번은 이런 걸 뭐라고 부르지? 4번에 보니까 첫째 끝에 근거 법률에,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허가를 내주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 업자들 간에 과당 경쟁이 되지 않도록 그걸 고려해서 허가를 하라 이렇게 규정이 있다면, 업자들 간에 과당 경쟁이 생기는 거를 이거 고려해서 허가를 하도록 돼 있다면 그럼 뭐야? 그는 허가받은 기존 업자 이익이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4번 판례 저 앞에 1권에서 개인적 공권 공부할 때 이미 언급됐던 거야. 그래서 법의 취지가 뭐라고? 업자들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 불합리 방지하는 게 법이 그런 걸 목적으로 정해놨다면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본다? 기존 업자들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게 들어있다. 그러니까 기존 업자들의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지. 그러한 이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기존 업자들은 소송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공부한 거야.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을 또 읽다 보면 4-1 나오지. 그 밑에 4-1 나면 거기를 보면 뭐 나오더라? 한정면허, 기존의 한정면허 밑줄 때면 한정면허라는 게 있지? 나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시외버스 운송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공항까지, 뭐 공항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이 버스 있잖아. 이렇게 그런 게 한정면허라고 부르는 건가 봐. 어떤 특정된 용도로만 운행하도록 그 면허 내주는 거 있잖아.
근데 버스 운송 사업 나오면 일본에 송부할 때 항상 다 법이 기존 업자, 면허받은 업자의 이익은 다 보호되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그 기존 업자의 이익을 뭔가 침해하는 조치는 다 행정소송 대상이 되고 다툴 자격 기존 업자에게 인정되죠. 응? 그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4-2, 5번 가면 5번 같은 사례를 뭐라고 부르지? 응? 5번 같은 사례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배웠는데 여러 신청자들이 다 경쟁 관계에 있어서 한쪽에 신청자 중에 한 사람한테만 허가나 면허 내주면 동시에 그건 다른 신청자들에게 인허가 거부가 되는 경우, 이런 관계를 경원 관계라고 그러지. 경원 관계에서 탈락한 자는 소송할 자격 있다. 그지? 경원 관계 생각나지? 이거 다 앞에서 했던 거야. 그리고 6번의 키워드는 수익적 처분이야. 첫째 줄에 뭐라 그랬어? 수익적 처분 또는 신청받은 내용대로 이루어지지만 똑같은 거지. 신청한 대로 해준 처분이야 수익적 처분이겠지. 수익적 처분 내렸는데 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왜 내가 허가를 신청했지만 왜 나한테 허가를 내줬냐? 허가 내줘가지고 내가 불이익이 없다. 이거 소송할 자격?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지. 신청한 대로 이익 준 처분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니까. 응? 원래 소송할 자격은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을 때 구제받기 위해 제기하는 거잖아. 근데 수익적 처분을 내려줬는데 신청한 대로 다 들어주는 처분했는데 그거는 불이익 받는 게 아니니까 받는 자가 아니까 소송할 자격이 수익적 처분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할 자격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거죠. 응? 네, 그런 얘기.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법률상 이익, 즉 소송 제기 원고 자격 인정한 사례. 제목이 그렇게 잡혀있지. 교재로 보면 이렇게 딱 붉은 글씨로 안 나타나고 원고 자격 법률상 이익 있다고 인정한 사례 쫙 모아놨어. 그죠? 앞에서 1권에서 개인적 공권 공부할 때도 나왔던 것들이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인정한 사례가 쭉 목록이 나오고 뒤로 가면 또 뭐 있어? 저 741쪽 가면 내려오면서 법률상 이익 부정한 사례 나옵니다. 응? 즉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신이 받은 불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은 게 아니다. 너는 이 행정처분에서 소송할 자격 없다. 그래서 원고 적격 부정된 사례 있지. 모음이 쫙 나 있어. 이거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배웠고 또 새로 나온 것들도 있을 거야. 근데 이건 암기해야 돼. 응? 방법이 없어요. 응? 응.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응? 그래서 원고 적격 인정한 사례, 인정하지 않은 사례. 응?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호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거 예전에 내가 공부해서 알고 있던 건데 그런 건 놔두고, 응?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새로 나온 거 이런 건 체크해서 또 외워야 돼. 응? 그래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거기에 22번 법률상 이익 인정된 사례 그 741페이지 2번 같은 거 보면 뭐라고 나왔어? 응? 이런 거는 이것도 시험에 쓰였다. 실제 뭐라고 나왔어? 미얀마 국적의 갑이 위명이 뭘 말해? 위명이 가짜 이름 쓴 거야. 응? 가짜 이름 써서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대. 그지? 입국을 한 뒤에 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는 거야. 응? 그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여권으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서 그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난민으로 받아달라 하고 이제 신청을 했다는 거지. 응? 근데 법무부 장관이 뭐 했어요? 이제 면담을 했대. 그죠? 그 면담은 실제 여기서 보면 갑을 면담한 거잖아. 갑을 면담한 다음에 뭐 했대? 응? 난민 인정 못 해줍니다. 난민 불인정, 난민 인정을 거부하는 난민 불인정 처분했어. 그랬더니 갑이 소송을 냈지. 그지? 근데 가만히 보면 서류상으로는 을에 대해서 난민 심사한 거잖아. 근데 실제는
갑에 대해서 난민 심사가 된 거지. 실제 사람은. 응?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소송을 냈는데 법무부 이제 실제로 갑이 이제 소송을 한 거지.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 측에서 뭐라 그래? 얘가 가짜로 여권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권 받아서 입국한 후에 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난민을 신청을 한 거 아니냐?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갑이 소송할 자격은 없다 이렇게 나왔지만 법원은 뭐라 했어? 응? 이 난민 인정을 못 받은 상대방은 실제 갑이다 이거지, 그지? 그런 허무인 있지도 않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 을이라는 가짜 이름을 사용했지만 실제 난민 심사를 받은 사람은 실제로는 갑이었다. 그래서 갑은 소송할 자격이 있다고 봐야 된다. 이거야. 응? 논리가 그렇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 없다. 부정한 사례. 보면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지? 쭉 이런 게 이제 나왔는데 이 743쪽에 보면 25번 봐. 25번. 맨 위에 거 중요하다. 외국인은 사증 발급, 사증이 비자야.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그 외국인이 속한 나라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예를 들어 몽골 사람이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몽골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찾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거 허락을 받아야 돼. 그게 비자, 입국 비자 도장 받아야 돼. 응?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비자 발급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단 말이야. 그 거부한 조치 외국인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 없다. 없대. 응? 외국인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무슨 들어와가지고 무슨 노동을 하는 자도 아니고 우리나라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그럴 때 비자 발급 거부당해도 그걸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없대요. 그럼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입국할 자유가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응?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책에 따라서 입국을 허용할 수도 있고 아니고 그런 거지 그 입국할 권리가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응? 이와 달리 이거하고 대조해. 그래서 거기 중간에 밑줄 친 거 있지? 응? 자, 한편 국적법상 귀화 불허가 처분, 또 체류 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강제 퇴거 명령 다투는 외국인.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상당 기간 거주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입국이 허용돼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거주했던 사람들이야. 거주하면서 직장도 다니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귀화가는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귀화가 뭐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 달라고 신청하면 법무부 장관이 심사해서 귀화가 내주잖아. 그런데 그 요건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한 자가 요건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벌써 국내에 합법적으로 입국 허가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5년 거주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대한민국하고 이제 이해관계가 있다 이거지.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귀화 허가를 거부당하거나 그러면 그런 외국인은 소송할 자격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이제 근로자 입국 허가를 받아서 와서 일자리 근무하다가 이제 체류 기간이 다 됐다 해가지고 이제 강제 이제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간다고 강제 출국시키고 이런 거 강제 퇴거 조치 이런 거 다투는 외국인은 우리나라하고 이미 들어와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거야. 이 관계 맺고 있었던 외국인은 그런 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아무런 법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입국을 하고자 하는데 입국을 거부당했단 말이야. 비자 발급 거부당했다고 그걸 소송으로 싸울 자격은 없고 이 둘을 구분하는 거야. 응? 공부 요령은. 응. 자, 그렇게 정리. 나머지 것들은 좀 많이 배웠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원고 적격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공부를 하면서 이게 논의될 주제가 그거거든. 지금 취소 소송으로 대표되는 항고 소송의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야?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그 다음에 그 소송을 제기받는 상대방, 피고, 행정심판의 청구인, 피청구인 그렇게 불렀고, 원고, 피고. 원고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얘기돼. 하나는 소송을 제기할 어떤 특정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원고 적격 있느냐 없느냐. 응? 두 번째는 원고 적격이 있어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어도 일정한 상황이 되면 그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려준들 판결로서 구제되는 이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그거를 뭐냐면 소의 이익이라 그래. 원고와 관련해서 소의 이익이 있어야만 재판을 해줍니다. 응? 자, 예를 들면 뭐 있었지? 이런 거 있잖아. 뭐냐면 얼마 전에 숙내인데 이런 거 있잖아. 어떤 글쎄 뭐라 해야 되나? 가장 쉬운 예로 몇 월 며칠자, 그러니까 12월 25일 날 집회를 하고자 한다. 주안역 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했어. 신고를 해야 돼. 집회하겠다고. 근데 경찰서장이 그때는 뭐 많이 모이면 코로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회 신고를 그러니까 집회 금지 조치를 했어. 그러면 집회를 금지를 당한 그 주최 측에서는 경찰서장의 집회 금지 조치 취소해라. 소송 낼 수 있어. 소송할 자격이 있어. 원고 적격이 있어. 응? 근데 소송을 냈는데 25일이 이미 지나버렸어. 응? 소송 도중에 집회하겠다고 한 날짜 25일이 이미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판결로서 집회 금지시킨 조치는 25일 날 집회하는 거 금지시킨 조치는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하더라도 뭐가 돼요? 이미 집회할 날짜는 지나가 버렸잖아. 끝났어. 그럼 소의 이익이 없는 거야.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줘봐야 판결로서 구제될 이익이 없어. 그러면 법원이 재판을 거절해. 각하시킨다고. 이것도 소송 요건의 하나야. 그지? 우리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많이 했냐면 강제 집행할 때도 했어. 예를 들어서 건물 철거 명령 취소해달라. 근데 소송 도중에 이미 건물이 다 철거가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철거 명령 취소해달라고 취소 판결 받는다 해서 취소 판결을 내려준다 해서 건물이 이미 붕괴돼 버렸는데 철거돼서 없어져 버렸는데 취소 판결 받는다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 철거된 상태가 원상회복이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 이때는 철거 명령이 위법인지 판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철거가 끝나버린 상태니까. 그때 남는 건 뭐야? 위법한 철거 조치로 피해 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으로 배상받는 그것밖에 안 남지. 그러니까 그 철거 명령이 위법이니까 취소 판결을 해야 되냐 아니냐는 재판할 실익이 없어요. 이 소액이란 게 재판할 실익을 말하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실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얘기도 또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원고 적격도 그렇지만 요것도 판결로서 재판할 현실적 필요성, 실익이 있냐 없냐 이것도 딱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실익이 있는 거로 본 사례, 없는 것으로 본 사례에서 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 피고 다르고 당사자 한 다음에 이 관계인, 소송의 당사자 및 관계인하면 이거는 이제 행정심판에 똑같아. 참가인 있고 그다음에 소송 대리인, 변호사라든지 대리인 얘기 나오고 참가인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인데 지금 여기까지만 한 거, 원고 적격까지만. 그래서 요 다음 얘기는 밥을 먹고 얘기를 진행해 갑시다. 특히 소의 이익이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여기 시험에 잘 나와. 자, 우리는 소의 이익부터 밥 먹고 시작하기로 합시다. 자, 2시 반에 시작합니다.